군인하고 그 여자애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어깨를 일어싸고 한 손으로 입을 막 푸고 군인은 뒤에 덩어리다가 뭘 이렇게 확 찌르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밤에. 역사의 산 증언입니다. 꼭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뽀록이 나느냐. 얼굴 모습을 드러내기가 그 어려운 사정에 계신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정신대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벗고 그래 뭐 입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 하고 참 구두 한 그릇을 갖다 줍디다. 그래서 그걸 주민서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뭐 그 한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셨군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네네. 피해자가 이렇게 내가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사실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네네네.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증거가 필요하냐. 맞습니다. 네. 나는 황당한 사실은 얘기해. 이게 아니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근거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교차 검증이 돼야 과학적 증거가 된다. 네네네. 근데 이제 피해자가 말한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라는 게 이제 이 정대협이 주장한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객관적인 사료는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를 김병원 소장이 따졌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준만 잘 우리가 가지고 그 증언집을 들여다보면은 네. 이 사람이 진짜 일본군 위안부인지 그냥 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김병원의 지적이고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좀 읽어줄래요? 네, 읽겠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저자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시리즈 6권 그리고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시리즈 2권에 등장하는 증언들을 교차 분석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상당수 위 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힌다. 즉 일본군의 관리 감독하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여성보다 일반 매춘업소에 종사한 여성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그 증언집에 나오는 네네. 그 8권의 증언집에 나오는 증언을 자세히 읽으면은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은 군위안소가 아니고 민간 업소인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자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저자의 치밀한 분석의 결론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위안부 피해자법이 정의한 일본군에 의한 강제 동원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충격적 선언으로 마무리된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경우라는 것은 공권력이 예, 그런 예. 식으로 잡아간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전부 본인의 의사가 뭐 8알이다, 3알이다. 그다음에 또 막 주변에서 막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사기꾼들의 뭐 그런 것이 뭐 3알이다, 8알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정말 죽어도 나는 싫다라는 걸 공권력이 잡아간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총 들고 찾아와가지고 끌고 없어. 가고 이런 건 없다. 없다. 증언에도 없다. 네네. 그리고 저자의 치밀한 분석의 결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지금 240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네네. 위안부 피해자법이 정의하고 있는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동원돼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래서 뭘 얼마씩 지원하고 하는 이제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에 딱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20만 명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는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이나 있는데 다 카밍아웃을 안 해서 또 다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 네네. 240명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240여 분들의 증언은 저 때랑 지금랑 조금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제 그게 이게 묘한 게요. 네네.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얘기할 때 증언집을 이제 93년부터 정의교육 네네. 한국 정신대 협의회가 한 10명, 15명, 20명께 모아지면 책 한 권으로 내서 책이 93년에 나오고 97년에 나오고 2001년에 나오고 뭐 이래서 쭉 시리즈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위안부 피해자법은 나중에 만들어져요. 아, 네네.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다시 조사를 해요. 음. 그래서 마치 5.18 유공자법이 있고 그 유공자로 어떻게 됐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 있지만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똑같아요, 이것도.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네네. 위안부가 어떻게 되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해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기록을 공개를 안 해요. 어. 일반 사람한테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래서 위안부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돼 있어요. 왜 공개를 안? 아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공개를 죽어도 안 해요. 이제 핑계는 해당되는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네네.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이유인데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냥. 이유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입장은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93년부터 나온 증언집은 자기가 다 증언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그래요.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 법이라는 것이 정의하고 있는 게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돼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한 사람. 이 이제 딱 따옴표로 그런 표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데 강제로 동원된 경우가 참.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게 김병원의 주장이고 나는 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언집을 나도 봤거든요. 예. 증언집을 나도 보고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네네. 난리를 치죠. 저 일본 극우의 앞잡이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칼럼에서 썼고. 네네네. 근데 재밌는 게요. 이제 이런 식의 우리나라 지금 연세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분들이 위안부들이 정말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믿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일본말로 된 책이 있잖아요. 저게 네네. 사가 와다시예요. 우리말로 하면 나의. 네네. 와다시노 전쟁 범죄를 제가 일본말로는 못 읽는데 네네. 한국말로 읽으면 전쟁 범죄예요. 그러니까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 네네. 그리고 저걸 쓴 사람은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걸 1983년에 썼고 저 한문 왼쪽에 보면은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 이제 저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요시다 세이지 내가 음. 조선인을 강제 연행한 고백을 한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983년에 요시다라는 사람이 저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일본군의 명령을 받고 네네. 조선에 와서 어디에 가서 여자들을 몇십 명 강제연행했다. 그래서 당국에 넘겼다. 네네.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거 비슷한 일을 했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는 책이에요. 오. 그러니까 저 책이 1983년에 나왔으니까 네네. 저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떻겠어요? 일본 사람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구나. 야, 저 요시다라는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자기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만 말했는데 이제 본인이 저렇게 증언을 하니까 저거 틀림없는 말이지. 저 진짜 양심 이래가지고 저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에요. 저기서 일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일본군의 명령을 받고 조선 여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그러는데 더 이상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냐라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이제 사죄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을 만들어낸 책이고 저게 바로 옆에 이제 나는 조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갔다. 번역본인가요? 라는 책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89년에. 네네. 6년 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고 번역도 돼 있고 뭐 이제 아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받은 걸로는 일본의 공권력이 잡아갔다고 하지. 네네. 저런 증언까지 나오지.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저런 책이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저 사람이 92년에 이게 경향신문 1992년 8월 12일 기사예요. 요시다 세이제 저 사진에 나온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사진에 보면은 정신대 만행을 증언하러 서울 온 요시다 씨라고 붙어 있고 혼자 1000명 이상 처녀 사냥을 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끝까지 부인하면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92년 8월 10일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요시다의 책이 83년에 나왔으니까 요시다 책이 처음 나오고 네네. 약 10년 후에 요시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하니까
이때 증언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 누가 요시다를 의심하겠어요. 요시다 말이 맞고 일본 놈들이 천하의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이런 상황에서 91년부터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83년에 나온 요시다의 책을 근거로 해서 92년 1월부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처음 생긴 게 1990년 11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91년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92년 1월에 아사히 신문이 일본군이 조선 여자들을 강제 연행으로 끌고 갔다라는 특집 기사를 쏟아냅니다. 아사히 신문이. 네. 그리고 그 아사히 신문이 이걸 쏟아내니까 한국에서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입장이 굉장히 강화가 되죠. 네네. 요시다가 한국에서 저런 증언을 하니까 아무도 이제 이걸 의심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992년 12월에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네네.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해 와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는 말을 김영삼이 해요. 이번에 이거는 버르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일제 때 저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반성을 안 하고 하니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93년 일본의 내각 관방장관의 고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요시다의 증언과 아사히 신문의 엄청난 보도, 그래서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마구 떠드니까 고노가 담화를 발표해요. 고노 담화라고 알려진 거고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는 담화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원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네네.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83년에 요시다의 책이 처음 나왔고 92년 1월부터 아사히 신문이 엄청난 위안부 강제연행 프로파간다 기사를 쏟아내고 한국에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온갖 증언집 내고 막 이런 신문에다가 요시다가 와서 반성한다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아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이 저렇게 나쁜 짓까지 했구나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요시다의 책을 근거로 1995년에 네. 힉스라는 호주의 저널리스트가 책을 내요. 책 제목이 컴포트 우먼이고 위안부고 부제에 보면은 Japan's Brutalism of Enforced Prostitution in the Second World War. 2차 대전에서 Enforced Prostitution 그러니까 강요한 매춘이죠. 매춘을 강요한 잔인한 일본 정권이라는 부제가 붙어서 저 책이 처음으로 영어로 네. 일본이 2차 대전 때, 즉 태평양 전쟁 때 한국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매춘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된 책이에요. 영어로. 네네. 근데 저 책은 요시다 세이지의 83년에 나온 책을 영어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 책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6년 1월에 유엔의 인권위원회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네네.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강제 연행, 성노예, 서를 뒷받침하는 구마라스와미라는 그 보고서를 책임진 여자의 이름이 구마라스와미예요. 구마라스와미 보고서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데 네. 96년 1월에 유엔에서 구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갔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유엔도 인정하는 여론이 돼요. 네네. 맞으면 전 세계의 여론이 요시다의 책부터 시작해서 아사히 신문의 엄청난 프로파간다 선전이 시작되고 한국에서 정대협이 활동하고 구라마스와미가 정대협의 도움을 받아서 전 세계의 위안부들 살아있는 위안부들 증언을 그동안은 우리나라 출신들만 하다가 뭐 필리핀 여자 뭐 무슨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증언집을 만들고 네네. 그걸 모아놓은 게 구마라스와미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점점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서 96년 1월 유엔의 인권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에 일본군이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여론이 완전히 퍼져서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피크로 간 거죠. 네네. 근데 실제 이 구마라스와미나 이런 요시다 세이지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돼요. 우선 제가 이 부분을 좀 그냥 여기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96년 1월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강제 연행과 위안부 성노예 서를 뒷받침하는 구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구마라스와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스리랑카 출신의 법률가예요.
구마라스와미라는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네네. 스리랑카 인도식 이름인데 이 인도의 맞은 뭐 국제법 전문가겠죠.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그런 이 사람이 이제 NGO들의 막 압력을 받고 이 보고서의 책임자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시아의 역사, 일본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일본의 한국의 식민 특채하는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현지어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영어는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할 때 요시다와 요시다를 지지하는 정대협이 엄청 도와줘요. 네네. 구마라스와미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뭐 위안부들을 면담하고 하면 다 뭐 정대협이 끼어서 이 사람 데려오고 저 사람 이제 그래서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증언이면은 다른 증거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이 되는데 힉스의 책이 영어로 된 유일한 거고 95년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마라스와미가 힉스의 책을 엄청 의존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보면 힉스의 책의 각주 인용이 네네.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힉스의 책은 다시 83년 요시다 세이지의 책이에요. 그것을 요시다 세이지가 일본말로 해놓은 것을 힉스가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시다 세이지가 문제의 근원인데 이 보고서가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구마라스와미가 위안부 문제에 전문성이 전혀 없으니까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전문가 두 사람을 면담을 해요. 네네. 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누구나 인정하는 위안부 문제의 최고 전문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타 이쿠이쿠라는 분이고 다른 사람은 요시미 요시야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만 팩트는 다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하타 이쿠이쿠 이 사람이 면담에서 구마라스와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한 일본 측의 유일한 증인인 요시다 세이지는 거짓말쟁이다. 그것도 그냥 한 번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마라스와미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말 믿지 마라. 근데 구마라스와미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다가 한 얘기가 폭력적으로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위안부 증언 중에서 위안부들 중에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증언으로 그런데 네. 그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맞아 객관적으로 뒷받침돼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다. 위안부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는 증언은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분명히 세 번째 위안부를 고용한 주체는 고용 관계는 일본군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일본군이 위탁업자에게 맡긴 거다. 일본군에서 위안부로 일한 사람들은 위탁업자하고 계약을 한 거지 일본군하고 직접 계약한 게 아니다. 내가 구마라스와미가 면담을 하자고 해서 위안부 문제 내가 전문가라고 지가 찾아와서 면담을 하자고 해서 면담하면서 요 세 가지 대목을 굉장히 강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게 만난 게 이제 96년 1월에 구마라스와미 유엔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네. 그 전에 만났겠죠. 근데 1월에 막상 구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걸 하타가 보니까 네. 자기 얘기는 반영이 안 되고 다른 말만 써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강제연행된 걸로 써 있는 거죠. 그래갖고 하타가 그걸 보고 열을 받아서 문예춘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입니다. 문예춘추라는 잡지가 문예춘추 96년 5월호에 왜곡된 나이 논지라는 글을 발표해요. 이거 구마라스와미가 내가 얘기한 것을 왜곡해서 지금 유엔 보고서를 써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유엔 보고서는 나갔고 화살이 이제 이미 지위를 떠난 거예요. 네네. 이제 하타는 구마라스와미를 믿었죠. 네네. 자기가 전문가라고 나를 불러서 면담을 했으니까 내 말에 따라서 보고서를 썼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네. 안 쓴 거예요. 그렇게 딴소리 쓴 거예요. 맞으면 이 유엔 보고서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유엔이라는 이름이고 인권위원회에서 뭐 여성 인권을 이렇게 탄압했다고 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일본의 전문가 중에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2006년 10월에 아시아 여성 기금과 우리들이라고 이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일본이 그 위안부들을 상처를 줬으니까 그 치료를 해주는 돈을 좀 모아서 그분들한테 전하겠다 그러면서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네네네. 그 단체에서 내는 잡지에 2006년 10월에 이제 보고가 된 토론 기록이 있는데요. 일본의 뭐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데 그 요코다 요조, 오누마 야스아키, 와다 하루키라는 일본의 이제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코다 요조라는 사람이
9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자인 구마라스와미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근데 구마라스와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일반적인 오늘날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에 일제시대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연구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연구의 지필 책임자가 됐느냐? NGO로부터 네가 안 맡으면 다른 사람이 맡으면 안 된다. 오늘날의 문제하고 옛날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네가 전문성이 없더라도 네가 책임을 맡아야 오늘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과거 문제로부터 끌고 오면서 우리가 발언권을 세게 가질 수 있으니까 네가 무조건 맡아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어서 받게 됐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코다 요조가. 네네. 그러니까 그 같은 대담에 오누마 야사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어서. 안타깝게도 구마라스와미 보고서는 학문적으로 수준이 낮다. 사실이란 면에서도 신뢰할 수가 없는 의견에 의하고 있다. 즉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에 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논의에서도 문제가 많다. 특히 구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위안부 부분은 낙제점이다. 그리고 또 구마라스와미 다음에 맥두갈 보고서라는 게 또 나와요. 네네. 맥두갈 보고서는 또 구마라스와미 보고서보다 더 엉터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와다 하루키라고 좀 이름은 들어봤죠. 일본의 뭐 양심적 지식인이라고 해서 항상 좌파 지식인의 대명사인 사람인데 와다 하루키가 이런 말을 해요.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이 구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힉스의 책을 인용했다. 힉스라는 게 아까 제가 네네. 호주 언론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요시다 세이지 책을 베낀 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누마 야사키가 저런 책에 의존한다는 거, 힉스의 책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성의가 없고 학문적으로 꽝이다, 낙제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구마라스와미 보고서예요. 이런 사정을 다 알면 이제 구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걸 아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걸 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엔의 보고서도 인정한 걸 왜 너 인정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칼럼에서. 이 토론자들, 일본의 토론자들은 모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인식을 퍼뜨린 구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미 세계의 여론은 요시다의 증언으로 악화될 대로 악화됐어요. 요시다 증언, 아사히 신문, 구마라스와미 보고서, 힉스 책 이런 것들이 엉키고 설켜서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큰 논리는 페미니즘에 기초한 폴리티컬리 코렉트한 이런 입장에서 구마라스와미가 한국의 정대협, 일본의 요시다 간에 구축된 피해자 중심주의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써적인 거예요. 참.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허울뿐인 사기극을 진실로 만들어버린 이 거대한 사기극이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떻게 뽀록이 나느냐, 어떻게 사실이 이제 허위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목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네네. 우선 89년 8월 17일 날 제주신문이 있어요. 요겁니다. 이게 최초로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건데 요시다 세이지가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에 보면은 성산포의 단추 공장에 가서 여자들을 몇십 명 끌고 갔다라는 증언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 성산포 단추 공장이 있는지 네네. 이제 거기서 그러면 실제 여자들을 끌고 갔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89년에 제주신문 기자가 이 기자가 거길 가요. 네. 그래서 요시다 세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이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아세요?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기사로 쓴 게 저 기사예요. 그러니까 제주신문에는 요시다 세이지가 뭐 몇십 명을 데리고 갔다는 성산포 단추 공장에 가봤더니 요시다 세이지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워낙 증언을 요시다가 여기저기 많이 했으니까 그걸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제주도에 관한 한 이 사람 증언이 좀 이상합니다. 라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저 기사가 나와도 저 문제에 막 죽어라고 관심이 없는 이상 그냥 맞습니다. 묻혀버리는 거죠. 네네네. 더구나 반일 감정이 얼마나 셀 때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똑같은 의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네네네. 일본에서도 그래서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강역이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 니시오카 스토무가 요시다 세이지가 이상한 것 같고 더구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기초로 아사히 신문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오래 그걸 싸우다가 일본에서 일부 여론이 야 그러면 요시다가 맞는지
저 니시오카 스토무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래서 아사히 신문이 자체 조사단을 제주도에 파견해요. 그게 2014년인가 그래. 2014년에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이 1991년인가 2년부터 이 요시다 증언을 가지고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냈어요. 그 기사가 엉터리다라는 거를 니시오카가 계속 일본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몇십 년을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래서 아사히 신문이 자체 조사단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파견을 해요. 네네. 그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요시다가 한 말이 다 엉터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엉터리야. 그래서 이제 아사히 신문이 우리가 그동안 썼던 기사는 요시다의 증언에 의한 것인데 요시다의 증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날조이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아사히 신문 회장이 사과하고 사고에 죄송합니다라고 쓰고 편집국장 파면시키고 기사 16개인가 뭐 15개의 기사는 삭제하겠다. 네네. 과거에 나왔던 기사라. 그렇지만 그 우리 더 이상 우리 기사가 아니다. 그런 결과가 실제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겠네요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와,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나라 언론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 네네 맞습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일본에서 있었던 요시다 세이지의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사기극으로 판명 나는 것을 전 과정을 한 줄도 보도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처음 나도 들었습니다. 나도 네네. 몰랐고 아무도 몰라요. 야. 그래서 결국 2017년인가요? 네네. 보면은 요시다의 아들이 음. 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시다 세이지의 아들이 그 사이에 요시다 세이지는 죽었어요. 사고 쳐놓고 그냥 돌아갔고 이제 아들이 수습하고 아들이 지금,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 사람이 사제비를 세웠어요. 요시다 세이지가 내가 옛날에 그런 네네. 잘못을 저질러서 어디 천안 어딘가에 사제비가 실제 있어요. 어. 사제비를 철거하겠다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사제비는 철거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기 쳐서 사제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어요. 형님 그러면 지금 요시다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왜 저런 걸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네네. 우선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에요. 일본의 공산당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좌파하고 우리나라 좌파가 어떤 뭐 연대했다라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이 요시다 세이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네네.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잘했대요. 어려서부터 집안이 엄청 어려웠대요. 그래서 무슨 잡지사나 언론사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소설 같은 걸 네네. 이제 공개 이렇게 모집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로 막 픽션을 써서 내는 거에 되게 능했대요. 어려서부터.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완전 사기극을 전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를 전 일본 사람, 전 한국 사람, 전 세계를 속인 사기극을 했는데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다가 일부에서 조금씩 의심하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사기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대신 사과하는 저런 책도 내고 네네. 그 요시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힌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분은 2007년에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문제를 확산시켰는가. 그러니까 이 위안부 문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악화시켰는가에 관한 추적을 다 해서 이제 그래서 고노가 사과 발언까지 했는데 고노다마로 그것도 사실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사과니까 잘못된 거다. 고노다마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신우익이 네네네. 또 뭐 파쇼적인 짓을 한다고 비난하는 건데 이거는 고노다마가 사실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여론에 굴복한 다마니까 사실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고 이게 올해 초에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라는 책 2권으로 파란색 책하고 녹색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 파란색은 옆에 있는 일본 책을 그대로 번역한 거고 네네. 녹색 책은 저 파란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계된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만 따로 모아서 예컨대 구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반론서를 쓴 게 있어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 뭐 고노다마가 뭐가 잘못됐나를 검토하는 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요 2권의 책이 올해 나왔어요.
아, 올해 나온 겁니다. 2021년. 네. 한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던 것을 이제 발굴해서 이 책이랑 아까 얘기했던 빨간 수혈이랑 이런 책들이 이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이런 책들이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좀 진실을 알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을 하나만 제가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네. 아사히 신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왜곡을 했었어요. 1991년 12월 6일 일본 법원을 통해서 일본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하고 김학순이라는 위안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리고 그 소장에다가 네. 어머니가 40원에 팔아서 기생이 되었다라고 썼어요. 어. 김학순 본인이 낸 소장에 네네. 김학순의 어머니가 나를 40원에 팔아서 기생이 됐다라고 썼어요. 네네. 그것을 아사히 신문이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네네. 뭐라고 했냐면요. 일본군이 위안부를 여자 정신대로 강제연행해서 내가 위안부가 됐다라고 아사히 신문이 장문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거를 니시오카 스토무가 잡아내서 네네. 법정 투쟁까지 가서 아까 얘기한 편집국장 파면까지 끌어낸 사람이 니시오카 스토무. 그래서 이 재판은 김학순이 제기했는데 우리는 김학순이 졌어요. 일본 대법원에 가서. 근데 그 대법원에서 김학순이 진 판결을 우리나라 언론은 일본 법원도 일본이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비난 보도로 이제 보도만 했는데 사실은 이런 팩트에서 네네. 기초 사실에서 왜곡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그에 관한 보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시다 세이지의 사기극, 아사히 신문의 사기극 이게 한국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사히 신문이 위안부 문제로 사과했다. 니시오카 스토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아사히 신문이랑 싸워가지고 이겼다. 요시다 세이지 아들이 반성문 책 냈다. 이게 다 크게 보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한 줄도 보도가 안 돼요. 한 줄도 보도가 안 되고 일본은 나쁜 놈이다만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강의실에서 네네네.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네네. 노 재팬거가 제일 셀 때요. 돌이켜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네네. 문재인 정부가 이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해서 자기들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던 게 노 재팬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반일 감정과 페미니즘이 한창 합작. 네, 이거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아주 폭발하는 그 타겟으로 교수님을 걸려들은 거예요. 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방송 나가고 또 더 어려워지시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아니 뭐 이미 배렸는데 뭐 뭘 더 이상 어떻게 버려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게 참, 거짓말이면은 아, 네네, 아니 게 아니라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겠지만 네네네. 거짓말한 거 없어요. 있는 네네, 대로 다 맞습니다. 얘기했어요. 자료에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뭐 사실 문제가 될 일도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되고 고맙다고 시청자분들이 모르던 사실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이게 왜 문제가 돼야 됩니까 도대체. 참 이게 빨리 정권 찾아와가지고요. 교육에 정권이 안 바뀌어도 이거는 정말 이럴 일이 아니고 정권을 네네. 바꿔서 정말 이 한일 간에 있던 이 엉터리 역사 이거 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있는 대로 맞습니다. 네. 있는 대로 바꿔야 됩니다. 야, 여러분 한류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강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유석춘 교수님의 이런 강의는 한류 시간에만 여러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셔가지고요.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에서 우리의 시점이 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다음 한류 시간에는 네. 혹시 어떤 내용을 저희가 또 들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또 깜짝 놀랄 일을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아직도 놀랄 일들이 더 남아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류 시간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아마 너무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 저거 유석춘이가 혹시 저거 일본 극우에 무슨 뒷돈 받아먹고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저 유석춘 같이 위험한 인간을 왜 자꾸 출연시키고 그러지? 이 너아라 방송도 이거 같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관한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너무 왜곡된 게 많습니다. 너무 왜곡된 게 많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정말 요시다 세이지 같이 없는 일을 가지고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인데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것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연결하면은
그동안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의 일본에 관한 역사 이것을 바로 잡아야 출발점이 바로 서야 그다음부터 오늘날의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입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중국이고 러시아지 왜 일본, 미국이 우리의 적이 됩니까 지금. 일본과 우리가 과거에 뭐 우리를 식민지배한 것을 제가 잘했다라고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있었던 일 그대로 일본이 식민지배하는 동안 우리는 근대가 한편으로 이렇게 진척이 됐고 또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고 차별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있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얘기를 해서 그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의 우방국인 일본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기면은 더 좋고 못 이겨도 없던 일을 있는 걸로 만들어서 일본을 욕하는 것은 우리 하지 말자. 그건 비겁하고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그런 거는 하지 말자. 대신 우리가 이기자. 싸워서 이기자. 경쟁해서 이기자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제가 하고 싶고 실제 우리 이기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삼성전자 일본을 완전히 이겼잖아요. 그렇게 분야마다 일본을 이기면 우리 나라가 일본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본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지 과거사 거짓말로 위안부 사기극을 해서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더구나 과거의 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있는 대로 보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가난의 희생자 잘해드려야 된다는 당위에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끌려간 경우는 아니니까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대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래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잘 소화하셔서 저의 이 좋은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우리 일본과 친구가 되고 또 우리가 일본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가리키고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나라가 되는 뭐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류석준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